안녕하세요. 좋은 개발자가 AI도 잘 쓴다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현종입니다. 요즘 대부분 AI로 코딩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누구는 AI로 생산성이 두세 배가 됐다고 하고 누구는 써봤는데 별로라고 하고 같은 도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발표 제목의 결론을 먼저 박아뒀는데요. 좋은 개발자가 AI도 잘 쓴다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AI 활용법 글은 정말 넘쳐나는데요. 역할을 부여해라, 예시를 들어줘라, 단계별로 시켜라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프롬프트를 정성껏 다듬어도 결과물이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들이는 시간 대비 효과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할까?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프롬프트를 다듬는데 시간을 거의 안 쓰고 전혀 다른 곳에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른 곳 4개를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AI가 읽기 좋은 코드베이스 구조. 둘째, 출력을 믿지 않은 검증 구조. 셋째, 코드가 아니라 계획을 리뷰하는 습관. 넷째, 복리로 쌓이는 스킬 MD. 이 4개를 깊게 보고 마지막에 2개를 짧게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짚고 가면 오늘 나오는 6가지는 전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AI한테 어떻게 물어볼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거꾸로 던집니다. AI가 내 코드베이스를 잘 이해할 수 있나?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는 사실 갓 입사한 신입 개발자랑 똑같이 행동합니다. 신입이 처음 회사 코드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먼저 폴더 구조를 훑어보고 비슷한 기능이 어떻게 짜여있나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변수명이랑 타입을 보면서 이건 이런 의도구나 추론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AI도 그 패턴을 잘 따라가고 컨벤션이 뒤죽박죽이면 AI 결과물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즉 AI가 이상한 코드를 줄 때 프롬프트가 아니라 코드 베이스가 보내는 신호가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코드 베이스를 AI가 읽기 좋게 만드는 건데요. 실천법 3가지만 말씀드리면 폴더 구조, 네임, 일관성, 새 기능을 이렇게 모범 파일, 주석 대신 타입으로 의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입스크립트를 쓰신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타입을 빡세게 잡으면 AI 출력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곧 AI한테 주는 스펙 문서거든요. 오른쪽에 위에 코드를 보시면 AI가 다 추측해야 하고 아래는 입력, 출력, 넣을 가능성까지 정확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못하는 사람은 AI가 준 코드를 읽고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잘하는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애초에 출력이 자동으로 검증되는 루프를 깔아놓습니다. AI가 코드를 짜면 타입 체크 돌리고 테스트 돌리고 린트 돌리고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에러를 다시 AI한테 던져서 통과할 때까지 반복시킵니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는 이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핵심은 사람이 일일이 검증하는 게 아니라 검증 도구를 AI에게 지워주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남은 일은 2개입니다. 테스트가 제대로 된 스펙인지 확인하거나 최종 디프를 리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AI 시대에 테스트를 더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테스트가 없는 코드 베이스에서는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못 잡습니다. 사람이 의심하면서 한 줄씩 읽으면서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있으면 AI가 짠 코드가 통과를 못하면 스스로 다시 짭니다. 사람은 정답지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AI한테 일 시켜보신 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이 기능 만들어줘 했더니 코드를 잘하러 뽑아줬는데 읽다 보니까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럼 그거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코드를 시키기 전에 계획부터 시킵니다. 구현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구현할지 계획만 단계별로 보여줘. 수정할 파일 목록이랑 각 파일에서 뭘 바꿀지도 같이.
이게 왜 좋냐면 코드 200줄을 리뷰하는 대신 계획 10줄 리뷰로 끝나고 방향이 틀렸으면 코드 생성전을 잡을 수 있고 3번 단계만 이렇게 핀포인트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 사람 팀에서 일하는 방식과 똑같은데요. 좋은 시니어 개발자는 주니어가 짜온 코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니어 본인이 다 코드를 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신 설계 단계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여긴 이렇게 접근하자 하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AI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결과물을 검사하는 사람보다 계획을 검토하는 사람이 빠릅니다. 네 번째, 요즘 스킬MD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는 거의 안 알려줍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한 문서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매우 어렵고 시작도 못합니다. AI가 틀릴 때마다 한 줄씩 추가하는 겁니다. 일종의 실수 로그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AI가 자꾸 데이터 패칭을 유즈 이펙트로 하길래 데이터 패칭은 무조건 10스택 쿼리를 써 한 줄 추가하고, 임포트 경로를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막 섞어 쓰길래 임포트는 S/ 별칭만 써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틀린 걸 만날 때마다 하나씩 넣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프롬프트랑 비교하면 명확한데요. 프롬프트는 휘발됩니다. 매번 다시 입력해야 하고 세션이 끝나면 사라지고 팀에 공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스킬MD는 복리로 쌓입니다. 같은 실수를 2번 안 할 수 있고 6개월 뒤 나만의 노하우 자산이 될 수 있고 팀 전체가 공유하는 컨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AI 모델을 써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누적된 컨텍스트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4가지였고 효과 대비 잘 안 알려진 두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적는 건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능 하나 만들 때도 엣지 케이스를 다 떠올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뒤집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AI한테 질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AI가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주는데요. 에러는 토스트로 할지 인라인으로 할지, 응답을 캐싱할지, 빈 상태는 어떻게 할지, 동시 요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인데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은 AI를 안 쓰는 영역이 오히려 명확합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한데요. 틀렸을 때 비용이 큰 결정은 사람이, 틀려도 금방 검증되는 작업은 AI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 테스트 코드 작성, 마이그레이션 같은 반복 작업은 AI한테 넘기고 아키텍처 결정, 무엇을 검증할지 정하는 것, 도메인 모델링 같은 건 직접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AI를 잘 쓰는 개발자가 시간을 쓰는 것은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AI가 읽기 좋은 코드베이스 구조, 출력을 자동 검증하는 피드백 루프, 코드 대신 계획을 리뷰하는 습관, 실수가 쌓이는 살아있는 스킬MD. 요즘 AI 때문에 개발자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많은데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시니어가 하던 일이 이제 모두의 일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가 AI도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하고 싶은데, 코드베이스에서 AI가 가장 자주 틀리는 게 뭔지 오늘 돌아가서 스킬MD에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이었습니다.